여러분 안녕. 요즘 제가 논어에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또 글을 하나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공유하면 어떨까 해서 아직 집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글 올려놓은 게 9등급 체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체계는 사람의 성숙도와 협력 가능성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상위 등급은 책임감과 유연성이 높아서 타인과 잘 협력할 수 있지만 하위 등급으로 갈수록 고집과 변화에 대한 이런 저항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에서 3등급 요 그룹을 이제 상위 등급이라고 하는데 최고 수준의 성숙함과 협력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상자. 상 중에서도 완전 상상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1등급이래요. 1등급. 지혜롭고 유연하며 타인과 원활하게 협력합니다. 필요할 때 물러설 줄 알며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2등급 상중자라고 해서 책임감이 있고 협동적이며 실수에서 배우는 태도가 강합니다. 신뢰를 주며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상하자, 이거는 3등급인데 능력은 있으나 가끔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도 한다.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타인의 조언을 잘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가 1에서 3등급이었는데 상상자, 상중자, 상하자. 근데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나마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4에서 6등급 중위 등급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괄호에 불안정하지만 개선 가능성 있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4등급이 중상자라고 해서 대체로 협조적이지만 가끔 감정적 기복을 보인다. 노력은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5등급 중중자라고 해서 사회성과 협동 능력은 있으나 결단력이 부족하다. 타인의 기대에 쉽게 휘둘리며 주체성이 약합니다. 중하자 6등급 고집이 세고 변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회피하는 성향이 있어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7부터 9등급까지는 하위 등급,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위 등급이라고 해서 고치기 굉장히 어려운 성격과 부정적 영향,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7등급이라 해서 하상자, 일적인 능력은 있지만 이기적이며 타인과 잘 협력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만 봐도 막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8등급 하중자라고 해서 변화에 대한 저항이 강하며 타인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갈등을 자주 일으키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제 머리에도 생각나는 사람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9등급. 최악의 등급으로 개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라고 써있고요. 무능하면서도 신의가 없고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4에서 6등급 정도가 그래도 우리 같은 조금 우리는 불안정하지만 뭔가 개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절대로 7등급에서 9등급까지 그런 하위 등급까지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어울리지 않아야겠고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매우 깊게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1부터 3등급은 굉장히 성숙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타인과의 협력이 원활함.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4에서 6등급이라고 해도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막 어른이지만 미성숙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좀 변화하려고 마음을 먹고 좀 결단을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4에서 6등급은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감정적 기복과 결단력 부족이 문제라고 쓰여져 있는데 대부분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요 등급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7에서 9등급 변화 거부와 이기적인 태도가 무지하게 강하대요. 그리고 관계 유지가 어렵다. 이런 말을 봤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몇몇 있는 거 보면은 꽤나 7에서 9등급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6등급 이하의 사람과는 관계를 맺는 것을 지양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상상자, 상중자, 상하자, 그리고 보통 사람들 중상자, 중중자, 중하자, 그 다음에 고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 하상자, 하중자, 하하자 이런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 좀 하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거를 좀 좋은 글을 좀 찾아서 보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런 영상들을 보면 나는 몇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논어를 제대로 뭐 이렇게 읽거나 이런 적이 없어서 짧은 그런 영상 속 그런 강연만으로 9가지 등급을 전부 막 확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된 거는 딱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절대로 6등급 이하의 사람과는 뭐 동업을 한다거나 뭐 깊은 관계를 맺는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6등급 이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우리는 어떻게 6등급 이하의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를 보면 일단 그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 보통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궁하면 변해야 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는 말이 있는데, 힘든 상황에서 되게 궁해지면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놔야 하는데 만약에 그게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부터 내려놔야지 그게 변화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런데 6등급부터 9등급까지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데요, 절대로. 변화를 거부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특히 9등급인 하하자는 진짜 완전 고집불통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나의 뭐 직장 상사나 또는 가족 중에 막 고집불통, 막 9등급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그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유행이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사람은 쉽게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래요. 저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아는 이야기죠. 내가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만한 생각이다.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다라고 합니다. 변화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먹고 행동해야만 가능한 일인데 뭐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고집불통에 만약에 막 바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 하하자야 하하자.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 어떤 자극에도 이런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이 9등급인 하하자래요.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만큼 그에 대한 실망이 매우 커질 거래요. 상대 역시 자신을 막 바꾸려고 애쓰는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할 거라고 여기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사람 진짜 안 되겠는데? 진짜 안 되겠다. 완전 확신을 가졌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 저도 있거든요. 노노에서 공자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이 하하자, 구둔굽이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텅텅 비어있고, 신뢰가 없으며 고집불통인 사람. 무능한데 거짓말까지 일삼고 고집불변인 사람은 천하의 버림을 받아야 할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배우자를 예로 들자면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바람도 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 탓부터 하는 그런 유형이래요. 직장 상사를 예로 들자면 무능력해. 쉬운 일도 어렵게 만들고 너무도 태연하게 동료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쉽게 동료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삶 가까이에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누군가와 새로 관계를 맺어야 할 때 상대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런 안목은 실제로 논어를 읽고 공부를 해야 깨우칠 수 있겠죠. 라고 써 있어요. 저는 논어를 읽지 않았지만 논어를 한번 사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깨달음이 많이 와요.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아류 논어 영상을 보면 일단 나부터 중중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냉철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래요. 저는 그래요. 최소한 동료나 저는 혼자 일을 하지만 가족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삶이 아름답죠. 저를 바로 세우고 난 후에는 좋은 사람들을 제 곁에 두고 싶어요. 인간관계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논어와 같은 고전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나만의 기준을 다듬어서 나아가고 싶고요.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버릴 사람 빨리 버리고 포기하고 잡아야 할 사람 꽉 잡아야 한다. 그것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나 좋은 말씀. 또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어요.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나는 좋은 사람인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인가요? 저는 적어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근데 예전에 돌이켜봤을 때 10대? 20대? 20대 때까지는 저도 굉장히 미숙했고 저도 쓰레기 짓을 좀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이런 글을 읽으면서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예전에 20대 때 또는 10대 때 굉장히 철이 없었고 또 막말도 많이 했고 막 욕도 많이 했고 그런 거를 막 생각을 해봤을 때 나 진짜 완전 쓰레기였네? 나 완전 7에서 9등급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좀 힘들었겠다? 고통스러웠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돌이켜봤을 때 하나를 특정을 할 수는 없지만 관계에 있어서 저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한테 저도 반드시 그걸 되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예전에 어떤 사람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랑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왜냐면 이 사람이 관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 나름대로 관계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제가 이 사람이 좋다고 해서 이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놔주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 마음을 간직하고 그냥 쭉 편안하게 가도 될 법한 그런 사이였거든요. 근데 어떤 관계로 인해서 여기도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리고 저도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 둘의 관계도 완전히 막
작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막 실타래가 너무너무 꼬여가지고 이거는 정말 풀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꼬여버리니 그 사람을 안 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랑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런 글을 읽으면서 한 10년이 더 지났죠. 이런 글을 읽으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어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어. 이 사람이랑 평생 가고 싶었어. 친구로. 평생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왜냐면 관계에 많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그래서 이게 융합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서로 미숙해서 이 사람도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거를 참 좋아했지만 다들 관계의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서로 헤어지고 끊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관계가. 옛날에 막 미숙하고 그랬을 때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되게 지금은 신중하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친해지고 이렇게 관계를 맺지만 예전에 미숙하고 20살 뭐 좀 20살 초반 중반 막 이럴 때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렇지 못해서 그냥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렇게 재밌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놀기도 놀고 뭐 술도 마시고 막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볼 수 없는 완전 갈라서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굉장히 이 친구 저한테 굉장한 아픔을 줬죠. 결국에는 아픔을 줬고 그리고 저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배신 플러스 복수?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그 친구도 아마 이 친구가 나한테 쓰레기 짓을 하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둘은 빠이빠이 영원히 빠이빠이 하게 됐죠.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친구랑 굉장히 오래 가고 싶다. 오랜 친구로 그냥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많이.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관계는 끝이 났는데 지금 생각이 나요. 20대 때 많이 모자르고 많이 미숙했다. 그래서 나도 너한테 쓰레기 짓을 했고 너도 나한테 쓰레기 짓을 했고 그랬다. 이제 쓰레기 짓을 하지 말자. 그런 의미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글을 읽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나이가 40대가 됐거든요. 40대가 돼서 이제 항상 조심하고 관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되게 조심해야 한다. 저는 상처를 받으면 그냥 되돌려줘요. 저는 마음이 예쁘지가 않아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저한테 큰 상처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복수를 했죠. 그 사람이 나한테 완전히 질릴 수 있게끔, 완전 나를 미워하게끔, 완전히 나를 쓰레기로 알게끔 그런 짓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쓰레기였다. 근데 서로 쓰레기였지만 이런 좋은 글을 읽고 좋은 영상을 보고 공유하면서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리라. 이제는 그때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뭐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고 미워하는 게 좋은 마음은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집에 가야 돼서요. 영상을 끌게요.